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하드급 계약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기술사 시험은 결국은 문제점 유형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드급 계약의 적성성 심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아이템은 뭐죠? 하드급 적정성 심사에 대한 관련 근거겠죠. 법적 근거, 관련 근거.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에 대한 심사 대상, 심사 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 대상과 심사 절차가 있겠죠. 심사 절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 심사 결과의 조치. 심사 결과의 조치. 이 정도가 조치. 얘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본 아이템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과 조치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한 기본 사항은 이제 이 옆에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하되,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제 조항이 있죠. 면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특허나 어떤 신기술의 지정업체, 특허나 어떤 신기술,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도급 평가 적정성 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통과한 것으로 간주를 하죠. 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에요? 경쟁 입찰의 경우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하도급 관리계획서. 우리가 이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계획서의 어떤 계약 조건,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면제 사항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되죠? 도입 취지가 공정거래를 하고 어떤 하도급에 대한 적정 금액, 즉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어떤 적정성을 보장을 함으로써 안전이나 품질 시공을 한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자, 특허 신기술의 경우에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웬만한 하도급 업체가 전부 다 특허나 신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허나 신기술, 즉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난립을 한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다, 과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도급.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된다? 특허 신기술에 대한 면제 조항을 삭제를 하거나 어떤 적정 하도급 금액에 대한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된다,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개 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이 기본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저가 하도급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이 면제 사항에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나요? 편법 계약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쪼개기 계약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콘크리트 타설공에 대해서는 가장 단가율이 작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장 금액도 비싸고 그 공사에 대한 어떤 차지하는 비율도 커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콘크리트 재료비는 뭐 지급자재다고 해서 빼서 계약한 걸로 즉 쪼개기 계약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도급에 대해서 이 적정성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어떤 임명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잡아내기가 어렵지만 그런 쪼개기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게 실제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도입 취지가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어떤 하도급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적정성을 한다고 한다면 발주처가 이제 건립법에서는 하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가 잘못됐으면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요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권고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 법의 적정성 심사 제도에 대한 어떤 도입 취지를 좀 더 강화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계약 변경을 의무조항으로 명기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걸 따른다는 얘기죠. 요구를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하도급 업체의 적정한 금액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업체가 과연 적정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가 중요해요?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 그래서 중대재해를 자주 일으키는, 즉 예를 들자면 연간 중대재해가 2건 이상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도급에 대한 계약의 적정성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뭐 시공 능력, 신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해, 요즘에는 중요한 재해에 대한 항목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사항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사항에 대한 항목은 나열을 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문제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사의 심사 항목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항목을 상세하게 써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대상과 항목과 절차를 이제 개략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실무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도입 취지를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면제 조항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수정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재해 측면에 대해서는 또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의견 제시가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기술사는 뭐예요? 문제점 유형이니까 실무상의 어떤 문제가 뭐냐?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어떤 그 개선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예시예요, 예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발주처의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 제도를 뭐 개선해야 된다. 이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거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예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술사죠. 전문가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답안을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고 대상 나와 있어요. 대상 좋죠. 뭐 대상 중요한 기본 아이템이니까 대상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 기준, 항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심사 후 조치에서 기본 대제목은 잘 갖추셨어요. 대상, 항목, 심사 후 조치. 예, 잘 쓰셨고요. 마지막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면계약 문제와 적정성 심사에 대한 어떤 얘기를 꺼내는데 실은 이면계약은 잡아내기가 이건 불법이죠. 예, 이면계약을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니까 서류와는 달리 저가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어떤 매우 빈번하다. 그래서 82% 이상의 계약률도 의무적으로 심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럼 82% 미만도 이거를 못 잡아내는데 이상도 계약에 대한 이상의 사업도 임용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한다면은 임용 계약을 잡아낼 수 있나요? 이건 조금 실효성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실현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도급 계약을 분명 그 하도급 계약을 분명히 했는데 그 얘기를 들자면 그 가장 큰 공사 금액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분할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따로 하고 뭐 지급자재라고 따로 하고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하면 공사 금액이 확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분할 계약이나 이런 부분 계약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사란 무엇인가요? 실무상의 문제를 발췌하고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예시하는 거예요.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상의 문제를 발췌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술사라는 거죠. 매번 얘기하고 있죠. 매번. 이거 면접 때, 기술사 면접 때는 더 이런 걸 물어봐요. 김정원 씨,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책은 무엇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기술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실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